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면은 이제 3시가 넘어가는데요. 심야방송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보도하고 저도 잠자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잘나고 보니까 김동길 교수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자, 이걸 듣고서 제가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동길 교수님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이죠. 자, 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10월 4일 날 밤 10시 50분에,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었으니까요. 10시 50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밤 12시 반쯤에서부터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94세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신은 의대, 연대의대에 기증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동길 교수님은 28년도 10월 2일 날 평남 맹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연대 사학과 교수, 그리고 14대 국회의원, 그리고 신민당 공동대표, 조선일보 논설 고문을 지내셨고, 트레이드마크는 나비넥타이하고 콧수염입니다. 그리고 뭐 강연, 기고, 방송, 또 유튜브 활동, 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설파하는데 평생을 던져서 일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도 사이에 조선일보에 게재했던 김동길 인물 에세이 100년의 사람들이 만년의 대표적 저술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길 교수님의 이쪽 인생 역정을 보면요. 우선 불의에 침묵하면 용기를 잃는 것이다. 이러한 이 지조하에 그야말로 이 자유민주를 위한 이 헌신적 투쟁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투옥도 여러 번 됐고, 그리고 유머와 논리가 아주 대단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전도사다라는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동안에 했던 이런 말씀 중에 내 기력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민주를 위한 주장은 멈추지 않을 거다. 불의를 보고 말 안 하면 용기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승만이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없었다. 공화국을 세운 건 5천 역사의 처음 아니냐. 이러한 이 조선일보와의 주로 인터뷰 등에서 밝힌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 김동길 교수의 특징을 보면은 94년에 걸쳐서 직언을 한평생, 직언이 그야말로 이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주저없이 고향을 떠나서 월남하신 분이죠. 그리고 유신 시절에는 민자운동에 투신해서 투옥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좌쪽으로, 좌파로 너무나 기울어질 때, 즉 문재인 정권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묵직하게 설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설파하는 데는 지면, 방송, 유튜브 뭐 이런 데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자, 본래 28년도 평남 맹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부친 김병두 씨는 본래 면장을 하다가 광산업에 손을 대가지고 실패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고, 어머니가 가족을 돌보면서 그의 누나 김동길 전 문교부 장관이죠. 사남매를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길 교수는요, 광복 직전에는 잠시 국민학교 교사 생활했고 46년도에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 영문과를 다녔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인디애나 주에 있는 에반스빌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주제는 링컨이었는데, 그 이유는 링컨은 링컨과 같은 정직한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링컨 대통령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해서 링컨과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대에 다시 복귀해서 사학과 교수를 지냈는데요. 잡지 CRA수로 유명하죠. 박정희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써서 쓰면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47년도 민청 학령 사건으로 기소돼서 학생운동권의 배후 조종자로 몰려가지고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그러다가 청집행정지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직된 뒤에 12.6 때는 일시 복직을 했다가요. 80년도 신군부의 탄압으로 다시 해직됐다가 84년도에 복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유신 체제가 잘못됐다. 이거는 비판했지만은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해직 기간 중에는요, 이 에세이도 쓰고 신문 칼럼도 쓰고 또 이제 책도 만들고 강연도 하면서 이 대중과 친숙해지면서
기타 학자의 이런 반열에 올랐어요. 그리고 85년도에 야당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 직후에 삼김 씨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낚시나 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40대가 기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역풍을 맞았고요. 1991년도에 강경대군의 치사 사건 직후에 열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논란을 빚다가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요. 새정치를 주장하는 태평양시대의원회를 창립하고 한때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 정주영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정주영 당시 회장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14대 총선에서 강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리고 신민당과 자민련 등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다가 96년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좀 계시다가 2011년도 이 종편이 개국한 이후에 다시 전성기를 맞으면서 최고령 출연자로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논리가 청연하고요. 언변이 좋고 또 유머도 좋아가지고 시청자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TV조선의 뉴스 판에 출연했을 때 그야말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방송 관계자들은요. 이 김동길 교수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애들로 말하는 법이 없고 전부 다 직구다. 그런데 반드시 논거가 붙고 중국 고전과 영국의 역사 그리고 미국 헌법까지 그리고 감성은 팔딱팔딱 20살 청춘이고 도저한 지식은 200살 현자다. 직설에 통찰이 더해지니까 철학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내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백성을 이끌고 섭을 지고 불로 가는 사람들이다. 종북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일보하고 인연이 많아요.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 12월 1년간 말이죠. 조선일보 주말판인 Y 왜 여기하고 아무튼 주말에 54회 연재한 칼럼 김동길 인물 에세이 100년의 사람들이 사실상 김동길 교수가 마지막 쓴 역작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첫 해 정주영부터 마지막 해 김일성까지 온갖 현대사의 주 인물들을 거침없는 필치로 숱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동길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구독자가 3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고요. 금년 초에 안철수 후보 이 후원 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진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결단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지만은요. 결혼하지 않았을 뿐 늘 사랑하고 살았고 여성을 떠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또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김동길 교수 결국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는군요. 굉장히 참 아쉽고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이제 감사원 이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자료 그리고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4일 날 실질 감사가 끝나면은 규정에 따라서 중간 발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은요, 이 보도자료에 대한 참고 자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소환조사 절차를 따른 것이다. 절차를 건너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퇴직 공직자도 감사원의 감사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응해야만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원에서는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알박기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목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밝혔어요. 그래서 총 5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 30곳에 대해서는요, 이 감사원의 자료 요구를 받았고, 그 중에 17곳에 대해서는 예비감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실질 감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서면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은요, 지금 박지원과 서훈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그래서 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 일면 톱으로 지금 이 온라인 선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1차적으로는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윤창현 의원이 정부 국감에서요, 이스타 항공에 채용된 부기관급 인물들 특채 채용 의혹, 누가 청탁했는지 실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실명 발표한 사람들 중에는요, 한명숙, 이원욱, 양기대, 이 세 명이 추천인 란에 들어가 있어요. 수습 부기장 입사 지원자 명단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한명숙 의원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 모르는 일이다. 처음 듣는 얘기다. 그리고 양기대 의원은요, 취업 청탁을 한 적도 없고, 또 윤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윤 의원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도 사퇴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은요, 별다른 입장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정무위에서 이 리스트를 발표하고,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이요, 이 특채 채용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함량 미달했다. 그리고 제대로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관제사하고 소통도 제대로 잘 안 됐다. 그리고 이런 파일이 있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오늘 처음이다. 자기가 들었던 소문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이러한 증언을 했어요.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난리가 나가지고 반박하고, 또 윤창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이 질의와 공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은 국감장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윤리위에 넘긴다고 하는 발언, 야당에서 이제 윤리에 넘기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누가 나왔느냐? 김종민 의원이 그랬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국감장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윤리위에 넘긴다는 하는 것은 반공갈 반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창현 의원은 의원 각자 헌법기관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확인해서 가져온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임해야지, 그런 허접한 자료를 어디서 들고 와서 함부로 떠드느냐라는 식으로 국감을 하면, 겁박을 하면 어떻게 국감할 수 있느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창현 의원은요, 지금 이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한테 이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뭐 밤이 깊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광욱 의원을 무죄로 선언했어요. 바로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에서는 유죄다 이렇게 해서 기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해서, 무죄 판결하는데 이유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허위 사실은 맞다. 그런데 비방 목적이 없었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이 재판 판결문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누구냐? 이 김태균 부장판사인데요. 이 신원을 쭉 확인해 보니까 이 김태균 부장판사의 경우에는요, 2020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서 영장 전담판사 중앙지검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 달에 한동훈 장관의 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정진웅 검사가 말이죠, 이 압수수색을 영장했어요.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느냐? 바로 이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바로 김태균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감청 수준의 감청 영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발부해준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심카드를 압수해가지고 이거를 공기계에 꽂아서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메신저 우회 접속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 감청하겠다, 불법 도청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되는 건데, 그냥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도록 했다. 이래서 논란이 많은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바로
김태균 부장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죄를 선언하게 된 것도 이 허위사실은 인정이 되지만은 사실상은 이건 사적 관심사항이 아니고 이 의혹을 제기한 분이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 이 궤변이죠, 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중앙일보에서 아주 심층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자,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되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웃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지지율이 국민의힘 상당히 올라갈 거다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못 올라가느냐? 반사이익을 상당히 기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도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본래 여당은 대통령이 지지율하고 두지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게 맞는데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낮기 때문에 당에 대한 지지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뭐냐? 대선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20대 지지율의 이탈이 굉장히 가파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20대 지지율의 이 이탈 현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현재 MBC 조작 보도와 관련한, 즉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결국은 이 여당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엄호하다 보니까 동반 하락세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20대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20대들이 좋아하는 어젠다 세팅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이거는 리더십이 시원찮기 때문에, 리더십이 잘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속어 논란을 여당이 너무나 강하게 엄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